김승현이라는 대학생의 질문입니다. 장관님은 여야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전월세 값 상한제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던데요. 상한제가 최소한의 조정장치로서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구사하지만 장관님이 우려하는 전세 공급 지연 이런 혼란은 그들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일축만 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다주택 소유자라든지 투기 세력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대학생이 뭐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옛날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데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도 폐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뉴욕시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이 위축이 되거든요. 시장에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오래 가면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전월세 주택의 품질도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걸 하다가 없앴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가격을 통제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가격을 통제하면은 다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급 위축이라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수요자, 소비자가 피해를 더 입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각국에서 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전월세 주택을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가 정부가 하는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가격을 통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부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물량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통제보다는 더 쉽게 주택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서민,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 원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지속적으로 안정적 시장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고 특히 전세 가격이 불안한 시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장기간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을 일시에 다 올려가지고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김명수 씨라는 분의 이 질문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비교를 하면은 국민임대주택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보금자리 주택은 한 절반 정도는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서, 소위 말해서 소셜 믹스를 통해가지고, 주거지 전체가, 앞으로 바람직한 하나의 생활 지구화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임대주택만 공급하면서, 임대단지 자체를 건설하기가 어려웠던 점, 나중에 슬럼화될 수 있는 문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보금자리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분양주택이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요새 베란다 확장을 하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일반 민영주택 시장하고 이게 오버랩돼서 좀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주택 규모를 축소해서 정말 서민용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저렴한 서민용 주택에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의무 거주 기간 같은 것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금자리 주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주택 시장 또는 다른 주택 건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는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받는 계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사이의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불만도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도 보금자리 주택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시사를 했습니다. 역시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을 현재보다는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보금자리 주택이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작용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 정책을 믿고 여기 청약 통장을 가입한 분들이라든지 해서 대기한 분들이 수백만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정책은 유지를 시켜가면서 마이크로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이 정부 임기 말까지 대체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2018년까지 해서 전체 이제 150만 호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정부 말까지는 막 그 절반 조금 더 넘는 주택이 사업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럼 그 주택들이 결국 이제 소유자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겠죠. 이 정부 안에서 약 90만 호 정도. 예. 네. 정확한 숫자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승준이라는 대학생의 질문인데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신 지 곧 1년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책임지시고 있는데 장관이란 위치에 있을 동안에 꼭 이거 한 가지는 이루겠다, 해결하고 싶다 하는 과제가 있습니까? 이제 장관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뭘 확실히 이룬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하고 특별히 제가 뭘 좀 바꿔보고 싶은 것은 국토해양부가 정말 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기초를 닦는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비교적 좀 소홀히 해왔던 안전 문제. 인구가 우리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 조금 넘는데, 자동차 수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일본보다 절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전 기반을 다져가는 그런 정책.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를 좀 더 품격 높은 국토로 가져가기 위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역시 4대강 사업하고 아라뱃길, 엑스포,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의 대담한 질문단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이 가장 대담하게 느껴졌습니까? 전월세 상한제 질문이 제가 이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 그걸 반대하는 것이 그런 정책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장 대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